월드와이드 사기 범죄 코너의 제보, 그중 가장 많은 제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많이 알아야지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꽃뱀이라고 하죠? 꽃뱀이라고 성신마하고 도망가다가 그만이 바로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피해, 너도나도 결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들. 결혼 이틀 만에 사진 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이런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보고 죽을 때까지 아내를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쿠. 엄마가 신장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제 처제 그것을 보면 그냥 그때 맛이 붙는 거라요. 우리 어른 동안에 이제 결혼을 시작으로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 누가 이들을 이토록 불행하게 만든 걸까요? 자, 매일 평균 100쌍의 다문화 부부가 탄생하는 글로벌 대한민국.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파격 지원에 나선 결혼 중개업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남자들 보기에 여자가 의도자는 갖다 이렇게 나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사는 건 당사자의 목이지. 자기가 못 사는 건 치고 안 되는 옛말에 중매 잘못 쓰면은 뺨이 석배라고 했거늘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결혼식만 시켜줬으면 그만이라는 일부 무책임한 결혼 중개업체들의 만행 지금부터 고발합니다. 자, 결혼과 동시에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제보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은 숫기 없는 성격 탓인지 결혼이 쉽진 않았답니다. 나이가 꽉 차셨네요. 국내에서 결혼하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보고 프로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자,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게 됐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국적 미모의 신부감 사진에 마음이 혹! 게다가 성사율 100%에다 장려금까지 지원된다는데, 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제보자. 자, 그대로 일어나서 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답니다. 결혼 중매에 있어서 자신들이 국내 1인자라고 자부했던 이 업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매 스타일이라는데 잘 보십시오. 네. 앉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는데 영상 속 내용은 다름 아닌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거를 계속 자주 나가는데 여성들이 정말 다들 날씬하시고 예쁘시고 다들 순정적이시고 그리고 한국 여성은 다 다를 것 없거든요. 그죠? 옳은 여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이 사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마음에 딱 들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일단 이쁘잖아요. 애들도 이쁠 것 같고 외국어 기본적으로 25 이상 가능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결혼을 해라. 여기 충분히 나이가 많은 사람도 결혼할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자기가 소개해주겠다. 비용은 어떻게 비용은 나눠가도 좀 힘들거든요. 중앙 아시아는 1,700만 원, 동남아 아시아는 1,150만 원. 1,700만 원, 1,150만 원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이쁘다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어떤風습이 있냐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말을 한 줄 사준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말을 한 줄 사준답니다. 네. 근데 저희도 말을 사드릴 수가 없잖아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사드려야 되는 첫 번째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부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예의상 말 한 필 상당의 돈을 처갓집에 줘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현지에서 치를 결혼식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더하다 보니까 아리따운 아내와 혼인 도장 찍기까지 총 3,45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자,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국제 결혼이다 보니까 성사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또 드는데.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결혼이 예전에는 이제 지방 농촌 총각들이나 나이 많은 노총각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고 괜찮으신 분들도 많이 가시는 추세고요. 그리고 다가 여자가 뭐 마음이 바뀌어서 안 오거나 뭐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상처고 저희 회사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여성을 상대할 때 있어서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시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괜찮다 싶었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노총각 생활은 이제 안녕. 이젠 든든한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을 안고 키르기스탄으로 향했다는 제보자.
생애 두 번 다시 없을 행복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돌아왔는데 지경을 했는데 오자마자 5일 만에 가버렸어요 다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떠나버렸답니다. 미안하다, 이혼하자. 겨우 이틀 함께 있었을 뿐인데 무슨 사연으로 이혼까지 해달라는 걸까요? 자기 당구인 학교가 있는데 그걸 내년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죠. 아니 시험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더라고요. 눈물 나도록 뜨거운 학교열을 가졌던 아내.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제보자는 시험을 보라고 보내줬다는데요.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연락처를 들고 찾아 나서게 됐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하거든. 그 시험 보자고 통화해봤는데 시험 같은 거 없었고 다 갖다 주더라고요. 부모는 뭐 결혼한 사진도 모른다고 하시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제보자. 황당한 마음에 당장 해당 중개 업체를 찾아갔답니다. 안 좋아한다면은 저는 뭐 부담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한테 뭐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불한 적은 아니에요. 제가 받아줄 돈도 지불한테 받아야지. 결혼 중매라는 거는 잘 살도록 이제 중매를 해주고 이제 정당한 이제 또 중개를 받는 거잖아요, 회사는.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된 거고 또 계약서상에도 신부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계약은 이제 종료되는 건데. 사람은 아니라고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누구는 새 신부를 잃고 사냐 죽느냐 하는 이 순간에 문제 중개업체가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식사했어, 식사? 저는 피해 다 떠나야 돼요, 제가? 이신전 같은 건 뭐 이렇게 저 결혼하고 싶지 않지 이제 두 번 다시 나도 자네 입장에서 그럴 거야. 근데 한번도 시간이 약이야. 예산의 신고 어이가 없네요, 정말.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뭐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딱 신고했다가 오히려 다 한다. 그 사람들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자, 이 사라진 거는 신부만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던 중매자들도 한순간에 돌변, 일부 업체의 실태가 이렇다 보니까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경에 가출했습니다. 집에 있는 뭐 프라모비며 돈 되는 거 다 챙겨갖고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게 이 여자가 아들이 있고 베트남에 그 다음에 온 것도 뭐 돈 때문에 왔다. 부인이 들어와서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뭐 들어와서 국제전화나 통화료가 40만원, 50만원 이상 나오는데 부모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하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베트남에 보내줬거든요. 제가 처갓집에. 기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설상가상으로 없어진 신부를 뒤따라 사라진 신랑도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결혼 정년기를 놓친 효자 동생은 뒤늦게 외국인 아내를 얻게 됐다는데요. 동생분이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막 너무 좋아하고 자랑을 막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 사진을 그냥 들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식을 올린 뒤에 한국으로 먼저 돌아온 동생은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신부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답니다. 이제 알콩달콩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꿈을 부풀어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초청을 이제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고 3년이 지나도록 신랑 품으로 올 생각을 안 하는 신부. 이들 부부가 함께했던 시간은 오직 결혼식 날 단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그동안에 왔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지 3년째 되던 날 기다림에 지친 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가망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동생이 34살. 남편과 사별 후에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엄마. 버틸 수 없는 상실감에 같은 날 세상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너무 엄마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안겨주고 싶어 했다던 동생. 얼마나 그 효도 하고 싶었을까요? 현재 어머니 산소가 보이는 앞바다에 잠들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엄마와 동생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제보자는 혼인무효 소송을 하게 됐다는데요. 비극적인 일이네요. 그 혼인무효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혼인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입증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베트남 처녀가
그 현지에 있는 그 베트남 어떤 딴 사람과 이제 바람나서 이렇게 있는 걸 알고 부부관계와 국제결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요. 다행히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됐답니다. 좀 섭섭하다. 동생 일에 대한 게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어떤 소개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결혼이나 이런 거를 조금 심각하게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의사 같은 것도 타진하지 않고 많이 자기의 어떤 소개로 이런 거 많이 받는 것만 신경 써서 했는 게 아닌가. 이처럼 다행히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라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선언을 빨리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 목적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꼭 알려야 될 정보들을 상대방한테 주지 않고 미등록 불법업체는 아닌지 해당 관청을 찾아서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맞선벌 신부의 정보 또한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반드시 또 확인하고요. 무엇보다 중개계약서 내용이 타당한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업체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이제 결혼 자체가 파탄이 났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간 결혼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위자료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술서, 혼인 상황 확인서, 중개업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저하고 집안이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혼인을 그저 돈벌로만 여긴 일부 결혼중개업체들, 금전적인 손해와 한 사람의 망친 인생까지 보상해야 할 겁니다.